2007년 4월 7일에는 함부르크에 있는 탑10 클럽에서 비틀즈 라이브가 네. 있었습니다. 역시나. 네. 네, 그리고 1962년 역시나 리버풀 캐번 클럽에서 저녁 공연이 있었고요. 같은 날 점심에는 카스바 커피 클럽에서 오랜만에 카스바 커피 클럽에서 라이브를 했네요. 카스바 커피 클럽은 피트 베스트 엄마 모나 베스트가 소유하고 있죠. 네. 이제 아시네요. 외웠습니다. 이제 아시네요. 네, 모나 베스트. 근데 이날 조지 해리슨이 빠졌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네요. 그때. 며칠 있으면 함부르크 또 세 번째 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공연하러. 네, 장기 공연을 해야 되니까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돼서 무리하지 말고 너 좀 쉬어라 이렇게 돼서 1963년에는 포츠머스의 휴양지인 사우스시의 사바이 볼룸에서 네. 공연을 했네요. 사바이 클럽에서 비틀즈가 공연한 것은 이게 유일한 공연이었습니다. 역시나 1964년엔 하드 데이즈 나이 1965년은 넘어가죠. 넘어가죠. 넘어가시죠. 1966년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투마로우 네버노스의 녹음이 이어졌고요. 네. Got to Get You Into My Life도 함께 녹음을 했네요. 네. 이번 작업은 당시 마크 원이라는 가지로 불리던 투모로우 네버 노우즈라는 곡에 여러 테이프 루프를 겹쳐 붙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비틀즈 멤버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브레넬 녹음기로 만든 테이프 루프를 가져왔고요. 5개의 루프를 각각 다른 모노 테이프 녹음기에 넣고 거기 스튜디오 직원들이 연필로 테이프가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합니다. 투마로우 네버노스의 녹음 믹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네.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뭐 자세한 것들은 녹음과 믹싱에 대한 컨텐츠를 따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테이프 루프에서 좀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를 해드리자면은 투마로우 네버노스에 사용된 것으로 예측되는 테이프 루프는 5개 정도가 돼요. 크게 5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폴의 웃음소리를 빠르게 재생해서 갈매기 소리처럼 들리게 만든 그 테이프 루프고요. 곡을 들어보면은 네. 약간 갈매기 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폴 맥카트니의 웃음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B플랫 장조의 오케스트라 코드가 그리고 플룻 설정의 멜로트론 그리고 8분의 6박자에서 B플랫과 C를 오가는 멜로트론 스트링 강하게 포화 처리 후 속도를 높인 시타르 상승음계 이 5가지라고 예측이 되는데 루프의 정확한 내용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맞나요? 이 투마로우 네버노스의 기타 솔로 부분이죠. 일반적인 다른 노래에서 기타 솔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폴 맥카트니 뭐라고 명칭했냐면 테이프 솔로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테이프 솔로에는 조지 해리슨의 기타도 포함이 되는데 테이프를 역방향으로 재생해서 다른 사운드와 어우러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1967년에 전날 제인 애셔하고 폴 맥카트니는 덴버에 휴가를 갔고요. 네. 오늘은 덴버로 여행을 어제 갔잖아요. 네. 여행 당일치기가 아니에요. 당일치기가 아니라 어제 저녁 맛있게 먹고 잤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잘 수가 있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네. TV 앞에서 잠들었다고 TV 했잖아요. 앞에 잠들었군요. TV 앞에서 잠들었으니까 TV 앞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인 겁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덴버에 있습니다. 폴하고 제이는. 근데 오늘 오후에 촬영을 했습니다. 제인 애셔가 나무 사이를 걷는 모습. 텔레비전 스페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것이 훗날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폴 맥카트니가 매지컬 메시 투어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인 애셔와 제인 애셔와 덴버 여행을 할 때 매지컬 메시 투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덴버 여행할 때죠. 그렇죠. 처음 떠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전날 컬러 텔레비전 앞에서 잔 것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맞네요, 그게. 왜냐면은 그렇죠. 매지컬 메시 투어 아이디어라는 게 텔레비전 스페셜에 대한 아이디어였죠. 그렇죠. 텔레비전 스페셜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 매지컬 메시 투어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거니까 칼라 TV 앞에서 잠든 게 유효했네요. 완수했습니다. 네. 네. 1967년 같은 날 또 같은 날입니까? 네. With a Real Life from My Friends와 네. In for the Benefit of Mr. Kite, 네. Fixing a Hole,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의 믹싱이 있었네요. 네, 역시 크로스페이드 작업으로 했습니다. 이 곡들의 믹싱에 대한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실은 며칠 전에 구독자 한 분이 Bing for the Benefit of Mr.
미스터 카이트에 대한 녹음 믹싱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3월에 저는 이게 믹싱이 다 끝난 줄 알고 내년이나 돼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 믹싱이 안 끝났었네요. 4월까지. 아, 유효했네요. 그 얘기만 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존은 이 곡을 카니발 분위기를 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조지 마틴에게 바닥에 톱밥 냄새가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존 레논의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페어그라운드 오르간과 칼리오페 음악에 녹음본을 이어붙였고요. 네. 조지 마틴이 직접 해먼드 오르간을 연주를 해서 속도를 높여서 이런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퍼선사 앨범에서는 글로켄슈필이라는 악기가 사용되는데 글로켄슈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실로폰 처음 들어봤어요. 실로폰하고 비슷하게 생긴 악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글로켄슈필도 실로폰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 바가 나무로 되어 있으면 실로폰이고 아, 네.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글로켄슈필입니다. 아, 네. 이 글로켄슈필이 루스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와 빙포 더 베네핏 오브 미스터 카이트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빙포 더 베네핏 오브 미스터 카이트에서는 서커스 분위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밝고 기계적인 톤을 내기 위해서 이 글로켄슈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메인 악기는 아니고 이런 그렇죠. 사운드의 효과, 그렇죠. 색채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된 겁니다. 1969년에는 겟백과 Don't Let Me Down 두 곡의 믹싱이 있었습니다. 네. 겟백의 모노믹스가 싱글 발매를 위해서 4월 6일 아세테이트 디스크가 멤버들에게 보내지거든요. 네. 근데 폴은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오늘 4월 7일에 겟백의 믹싱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폴 맥카트니의 완벽주의 성향이 좀 표출되네요. 네. 4월 7일자 믹싱에 현장에 있던 멤버는 폴 맥카트니 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키즈 프로폴리스라고 되는데 애들만 먹는 건 아니죠? 아니,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어른도 먹어도 되는데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네. 거죠.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까? 네. 건강 기능식품인데 네. 이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네요. 유유제야. 아이템 퓨어 키즈 프로폴리스. 4월 7일 비틀즈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